미국 미시건주에 사는 25살의 해롤드는 평범한 인물이었습니다. 모난 부분이 없어 주변 사람들과도 잘 어울렸고 교회에 나가며 맡은 일도 잘했기에 직장에서도 인정받았던 해롤드. 그런 그가 어느 날 이상한 꿈을 꿉니다. 마치 안개가 뒤덮여 있는 흐릿한 배경 속에서 한 남성이 소녀를 죽이는 꿈이었죠. 너무도 생생한 꿈이었기에 그는 깜짝 놀라며 잠에서 깼습니다. 게다가 꿈에 나온 남성의 얼굴을 알고 있었기에 그는 더 놀랐다고 합니다. 그 남성은 해롤드가 다니는 교회의 장로로 평소 신앙심이 깊고 지역 사회에서 많은 지지를 받는 아돌프 호틀링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꿈에서 아돌프가 살해했던 이는 얼마 전 신문에서 보았던 도로시 베르니타 슈나이더라는 소녀. 도로시가 누군가에 의해 살해당했는데 아직 범인을 찾지 못했다는 기사였죠. 기사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이에 대한 여러 정보가 실려 있었습니다. 해롤드는 꿈을 가족에게 말했고 꿈에서 보았던 남성에 대해 묘사했는데 그의 아버지 역시 남성이 아돌프 같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저 꿈이었기에 아버지는 핀잔을 주며 좀 쉬라고 말했지만 계속 꿈속 장면이 생생하게 떠오르는 해롤드는 지인에게 이에 관해 이야기했고 지인은 도로시를 살해한 범인이 아돌프일 가능성이 높다며 경찰에 신고했죠. 당연히 처음에 경찰은 꿈에서 범인이 나왔기에 신고했다는 그들의 이야기를 믿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아돌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심이 깊은 교회 장로였기에 경찰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928년 1월 19일 아돌프는 체포됩니다. 살인죄로 말이죠. 도로시가 사라진 것은 1928년 1월 12일. 평소 점심을 먹고 집 앞마당에서 뛰어노는 것을 좋아했던 그녀는 그날도 어김없이 마당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가끔 건너편 집까지도 가긴 했지만 그리 멀리 가지는 않았기에 그녀의 어머니 메이블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죠. 설거지와 빨래가 끝나 딸이 돌아올 시간이기에 창문 밖을 내다보았던 메이블. 하지만 평소라면 계단을 올라와 돌아왔다며 미소 지었을 도로시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처럼 건너편까지 갔나라는 생각에 길가를 살펴보았지만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이제 막 움직이기 시작한 파란색 차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도로시가 오지 않자 결국 그녀는 집 인근을 돌아다녔지만 끝내 딸을 찾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 파란색 차가 맴돌았습니다. 그녀는 딸이 납치당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메이블은 지인들과 경찰에 이를 알렸고 사람들은 도로시를 찾기 위해 시내 인근을 돌아다녔습니다. 또 한편으로 그녀가 말한 파란색 차가 있는지 살펴보기도 했죠. 그러던 중 시내에서 5km 떨어진 도로의 갓길에서 타이어 자국을 발견했던 경찰. 단지 타이어 자국 때문에 경찰이 주목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타이어 자국 옆에는 큰 발자국과 작은 발자국이 찍혀 있었기에 그들이 주목한 것이었죠. 발자국은 갓길 옆에 울타리를 넘어 숲으로 이어져 있었기에 경찰은 숲 안쪽을 조사했고 거기서 작은 모자와 코트, 스웨터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도로시의 옷가지라는 것을 확인한 경찰은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그녀의 모습은 쉽게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인근 밭에서 일하고 있던 농부뿐이었죠. 경찰이 농부에게 혹시 성인 남성과 소녀를 보지 못했냐고 물어보자 그는 1시간 전에 짐을 들고 숲 안쪽으로 가는 남자를 보았다고 답했습니다. 소녀는 보지 못했지만 다시 돌아온 남자는 빈손이었고 그의 차가 갓길 진흙 수렁에 빠져 있었기에 도움을 주었다는 농부. 어떤 차였냐고 경찰이 묻자 그는 파란색 차라고 답했습니다. 메이블이 보았던 그 수상한 차와 동일한 종류였죠. 농부는 도로시를 보지 못했다고 말했지만 갓길에 나 있는 도로시의 발자국은 그녀가 이곳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경찰은 최악의 경우를 생각했습니다. 범인이 그녀를 살해한 뒤 유기했고 다시 차로 돌아와 증거품을 숲 안쪽에 버리려다 농부에게 모습을 들킨 것은 아닐까 하는 최악의 경우를 말이죠. 경찰은 농부가 보았다는 남성을 유력 용의자라 생각하며 그의 증언을 토대로 175cm의 키에 어깨가 구부정하고 양복 오른쪽 어깨에 기름때가 묻은 회색 외투와 모피 모자를 쓴 50대 남성을 수배했습니다. 경찰은 그날 경찰서에 들어온 신고에서 유력 용의자의 또 다른 흔적을 발견합니다. 트럭 운전사가 같은 도로에서 멈춰 서 있는 파란색 차를 보았고 도움을 주려 하자 차의 주인으로 보이는 남성이 총을 꺼내 위협했다는 신고였죠.
당시 트럭 운전사는 남성이 자신을 차에 다가가지 못하게 하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고 합니다. 남성이 총구를 들이댔기에 그는 도망쳤는데 트럭 운전사가 묘사한 남성의 모습이 농부가 말했던 남성과 동일했습니다. 차를 잘 알고 있던 트럭 운전사의 증언으로 경찰은 유력 용의자가 몰고 있는 차의 종류가 1919년 모델 다찌 세단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날 오후 5시 30분 무렵 경찰은 인근 미개척 구역의 개울에서 사망해 있는 도로시를 발견했습니다. 도로시의 부검을 맡은 검시관은 범인이 성적인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 그저 흉기를 사용해 그녀를 살해한 뒤 유기한 사이코라고 주장했습니다. 언론에선 지역 역사상 가장 악마 같은 살인이라며 도로시의 사건을 다루었죠. 납치 장소에서 풍선껌 포장지와 유기 장소에서 마취제가 들어있던 병을 발견했던 경찰은 범인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에게 8,000달러의 현상금을 걸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사건을 신문으로 접했던 헤롤드는 아돌프가 범행을 저지르는 꿈을 꾸었고 그의 지인이 이를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마운트 모리스에서부터 아돌프가 사는 오하소까지는 대략 50km 떨어져 있었기에 충분히 범행을 저지를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물론 그저 꿈에서 범인을 봤다는 것이 증거가 되진 않았지만 아돌프의 인상착의와 그가 소유한 차가 범인과 일치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경찰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의 집에 방문했습니다. 그렇게 찾아온 경찰이 어떠한 말도 꺼내기 전에 아돌프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들이 올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라고 말이죠. 경찰의 설명을 들은 아돌프는 자신이 살인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말했지만 우리가 올 것을 어찌 알았냐는 그들의 질문에는 답하지 못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경찰의 방문에 아돌프의 가족들은 당황했고 특히 아내의 경우 그가 살인 용의자일 가능성이 있다는 경찰의 말에 황당해했습니다. 평소 절실한 기독교 신자이자 교회의 장로였던 남편이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경찰의 말을 아내는 믿지 않았죠. 하지만 아돌프의 옷장에서 종이로 감싸인 피 묻은 잭나이프가 발견되자 아내의 믿음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흉기를 감싸고 있던 종이에는 도로시의 엄마인 메이블의 이름을 비롯해 여러 여성의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그중 몇몇 이름에는 십자가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메이블의 이름에도 역시 십자가가 그려져 있었죠. 신문 중 아돌프는 도로시가 납치된 날 온종일 집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아내는 그가 일자리를 찾으러 나갔다고 증언했기에 알리바이는 금방 사라졌습니다. 그의 집에서 발견된 어깨에 기름때가 묻은 양복과 회색 외투, 모피 모자는 농부가 증언했던 범인이 입고 있던 옷가지와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범인을 보았던 농부와 트럭 운전사 역시 아돌프가 그 남성이 확실하다고 말하기도 했지만 아돌프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끝까지 시치미를 뗐죠. 경찰이 그의 차에서 발견된 도로시의 손수건을 보여주었을 때도 그는 끝까지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집에서 발견된 피 묻은 흉기와 여성들의 이름이 적힌 종이를 보여주며 누구의 피냐고 묻자 그는 끝내 울며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자신의 범행은 맞지만 왜 그랬는지는 전혀 모르겠다고 흐느꼈다는 아돌프. 전문가들은 그가 범행을 달성한 뒤 십자가를 표시했던 것으로 보아 잘못된 신앙, 믿음을 가진 정신병에 의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돌프의 범행 장면을 꿈에서 보았다는 헤롤드의 경우 평소 그가 몰고 다니는 차를 자주 보았기에 무의식적으로 꿈을 꾸었던 것이고 이것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 뿐 헤롤드에게 무언가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밝히기도 했죠. 그렇기에 제네시 카운티에서 걸었던 현상금을 헤롤드는 받지 못할 뻔했지만 후에 소송을 통해 그는 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해도 아돌프가 체포된 것은 헤롤드의 꿈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설립될 때부터 사형제가 존재하지 않았던 미시간주였기에 그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을 맡았던 브레넌 판사는 그가 여생을 힘든 노동과 더불어 아무도 만나지 못한 채 독방에서 홀로 지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1955년 4월 7일에 아돌프는 75살의 나이로 감옥에서 사망했습니다. 여담으로 아돌프가 법정으로 호송될 때 재판대 뒤에 있는 독방에 숨어 있던 도로시의 아버지가 달려와 그의 얼굴을 때리는 해프닝이 발생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딸을 잃은 심정, 범인을 그저 지켜보아야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그는 이 일로 인해 체포되지는 않았습니다.
나쁜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이러한 슬픈 일들이 없어지는 날이 하루빨리 오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